주술과 세뇌 11.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세뇌에 대항하는 방법. 마음을 지키는 최종 마지노선. 지금까지 주술적 사고를 시작으로 해서 전이와 역전이를 이용한 심리적 조종 전략, 주술적 사고를 건설적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심리적 조종과 주술적 사고로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게서 스스로를 지키는 세뇌 방어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어디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섰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아직 여기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지키는 것으로 자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노선은 실존적 공허입니다. 실존적 공허 상태까지는 아직 스스로의 힘으로 자아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지나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아를 되돌릴 수 없고 외부의 힘을 빌어야 합니다. 이미 자아의 붕괴에 해당하는 경계성 인격 장애 단계부터는 애착의 대상이 내면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존적 공허는 아직 현실의 대상에 애착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현실감을 되살리는 것으로 자아를 재구축할 수 있으며 아직 병이나 장애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아직 실존적 공허, 다음으로는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의 자아를 되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자아의 건강함이란 인지 능력과 오감 능력의 연동 정도에 따른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리된 자아를 되살리는 것 역시 이 자아의 인지 능력과 오감 능력의 연동성을 되살리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즉,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흐려짐 없이 느낄 수 있게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자아를 되살리는 훈련이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오감을 항상 신경 쓰게 되고 보이는 것, 맛보는 것, 느껴지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 모두에 의식을 향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감과 자신의 인지 주체 사이의 연결성이 튼튼해지며 퇴행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되돌아오는 힘이 강해집니다. 즉, 자아의 건강함은 근육과 같다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견디는 힘이 강해집니다. 이와 같이 인지 주체와 오감의 연결을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자아 연결성이 견딜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의 힘이 강해지면 외부의 사건이나 초자아의 단죄 등 자아를 퇴행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 해리됩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던 중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면 그 순간 본능적으로 반응하며 평상시에 냉정하게 반응했을 때에는 놓치지 않았을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사건에 의해 자아가 순간적으로 해리되었기 때문이며 나중에 다시 떠올려 보면 이 당시의 기억은 명료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해리되어 일상적 자아와는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아의 힘을 키워놓는다면 자아의 퇴행이 일어났다 해도 자아가 분리될 정도로 퇴행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긴장과 흥분 상태는 이어지지만 자신의 기억이나 인지적 능력이 명료하게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실수 없이 사고를 수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힘이 강력하다면 자아를 퇴행하는 세 가지 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한 자기 훈련.
이렇게 자아의 힘을 키우는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존 카바진의 마음 챙김 명상에 기반을 둔 스트레스 감소 훈련, MBSR 훈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훈련은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본인의 모든 행동과 감각 전체에 대한 인지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아를 훈련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마음 챙김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도록 합시다. 마음 챙김 명상이란 불교에서 많이 행하는 수행법으로 보통은 마음을 챙기는 명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마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마음을 챙기는 것은 마음이 대상이 되지만 마음으로 챙기게 되면 마음이 주체가 됩니다. 마음으로 대상을 챙긴다는 것은 대상에 마음을 온전히 써서 푹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다른 어떠한 생각이나 가치,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온전히 그 대상만을 오감으로 완전히 챙기는 것입니다. 만약 숨을 쉬는 것에 마음 챙김을 했는데 호흡 때문에 목이 건조해지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호흡이라는 대상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오로지 호흡하는 것 하나만을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몰입하여 체험하는 것이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매 순간순간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 느낌들을 생각이나 판단으로 채색하지 않는 것이 마음으로 대상을 챙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존 카바진의 마음 챙김 훈련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법은 본래 8단계이지만 이 중에 마지막 단계를 제외한 7단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를 통해 얻어낸 전체적 인지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아가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각 단계는 일주일간의 훈련 기간을 갖습니다. 1단계 미각 챙김. 여기에서 챙김이란 표현은 공들여 한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다 써서 그 행위를 공들여 행하는 것이며 다른 것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 행위에만 온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각을 챙기는 것입니다. 미각을 챙기는 것이란 혀에 느껴지는 모든 감각과 감촉, 향을 온 감각을 다해 느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맛보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맛이 복합적이거나 너무 작거나 하면 감각이 복잡해지므로 아몬드, 땅콩, 건포도 등을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몬드를 예로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아몬드를 손에 들고 아몬드를 유심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몬드의 표면에 있는 주름, 손에 느껴지는 감촉, 빛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반사광 등등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아몬드를 살피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아몬드를 입에 넣고 씹지 않은 채로 혀로 아몬드를 느껴봅니다. 입안에 퍼지는 아몬드의 향을 느껴보고 껍질의 느낌을 느껴봅니다. 아몬드의 주름을 하나하나 혀로 느껴보고 혀의 다른 부위로 옮겨가면서 다른 느낌이 드는 것도 느껴봅니다. 점점 침으로 불어나는 아몬드 껍질도 느껴봅니다. 아몬드를 한번 씹어 반으로 쪼개봅니다. 입안에 느껴지는 고소한 향을 느껴보고 잘라진 면을 느껴보며 두 조각으로 나뉘어진 아몬드 조각이 혀의 각기 다른 장소에서 혀를 자극하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아몬드를 씹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몬드를 삼키면서 아몬드가 목구멍을 따라 내려가는 느낌을 느껴보도록 합니다. 이것이 미각 챙김이며 온 정신을 미각에 몰입하여 느끼는 훈련법입니다. 2단계 호흡 챙김. 미각을 챙겨봤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호흡을 챙기도록 합니다. 코로 숨을 쉬면서 코를 통해 드나드는 공기를 느껴보도록 합니다.
콧구멍 끝에서부터 코로 들어오면서 공기가 콧구멍 전체를 만지고 비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비강을 지나 목구멍으로 들어오면서 목구멍을 따라 폐로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폐에 공기가 가득 차면서 폐가 팽창하는 것까지 온몸을 다해 느껴보도록 합니다. 숨을 내쉴 때에는 반대로 폐가 수축되면서 공기가 기도, 비강을 지나 콧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하나하나의 공정을 분리해서 혹은 순서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감각을 온전히 마음을 다 써서 느껴보도록 합니다. 이것이 호흡을 챙기는 훈련법이 됩니다. 3단계 신체 챙김. 스스로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앉아 있어도 좋고 서 있어도 좋으면 누워 있어도 좋습니다. 스스로 편한 자세를 취한 뒤에 온몸의 느낌을 챙겨봅니다. 서 있다면 발바닥과 땅바닥 사이에 느껴지는 느낌, 각 관절에 주어지는 무게감, 각 근육들이 어떻게 힘을 주고 있는지, 목은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 어느 근육들에 힘이 들어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어떤 근육에 특히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등을 챙기도록 합니다. 몸에 들어가는 힘뿐만 아니라 힘이 빠지는 곳도 함께 느껴보도록 합니다. 어디가 힘이 들어가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지 느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온몸을 전체적으로 느껴보면서 몸의 감각에 온전히 마음을 써서 느끼도록 합니다. 이것이 신체를 챙기는 훈련법입니다. 4. 운동 챙김. 이제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을 챙겨보도록 합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천천히 그 전체 과정을 음미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근육의 움직임, 근육에 들어가는 힘의 이동, 피부에 느껴지는 감각 등등을 모두 느껴보도록 합니다. 5. 환경 챙김. 이제 외부에서 일어나는 외부의 소리나 풍경 등을 챙겨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외부에 일어나는 일들을 수용적으로 자각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을 그저 바라보고 체험하고 있는 것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하는 무관하게 외부의 일들은 그저 스스로가 일어나서 스스로가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일들을 챙기는 것을 통해 외부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 체험을 분리시킬 수 있으며 나와 외부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6단계 내면 챙김. 이제는 환경 챙김을 했던 것과 같이 내면을 챙기도록 합니다. 내면의 생각이나 판단, 가치관, 기억, 감정 등등을 챙기며 그것들을 수용적으로 체험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내면의 것들이 사실은 외부의 소리와 마찬가지로 그저 단순하게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저 알아서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그저 바라보고 마음으로 챙기며 거기에 어떠한 생각이나 가치 등으로 덧칠하지 않으려 하면 그저 그렇게 알아서 일어나고 알아서 사라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7단계 자해 명상. 6단계까지의 마음 챙김을 마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 현재를 챙길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는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래의 일에 대한 걱정이나 예측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더 이상 끼어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지며 그 이상 즐겁고 사랑스럽지 않을 정도로 현재를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을 통한 자아훈련 명상 방법이며 매 순간 어떠한 생각이나 가치관, 감정, 판단 등이 체험을 채색하지 못하고 체험 그 자체만을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들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이 개입하지 못하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지할 수 있게 되어서 자아의 퇴행이나 해리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라.
이러한 마음챙김 훈련은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포인트를 제대로 확인하면서 훈련을 진행한다면 훈련을 통해 잘못된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챙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심리치료 분야에 있어서 마음챙김의 정의란 현재의 경험을 수용적으로 자각하여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수용, 자각입니다. 현재란 과거와 미래가 영향을 주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합니다. 즉,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체험에 기반하여 현재의 사건을 판단하거나 반응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예측, 기대에 의해 현재 사건을 판단하거나 예측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미래에 실패할 것을 걱정하여 지금 좋은 투자 기회를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되거나 과거 연인과의 뼈아픈 이별로 인해 지금 눈앞에 있는 연인에게 온 마음을 쏟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용이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무언가를 느낄 때 무언가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긴장이 느껴진다면 그저 그것으로 맞춰야지 긴장을 풀기 위해 느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각이란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느낌과 인지 사이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유실됩니다. 이 정보들을 유실되지 않도록 명료하게 대상을 인지하는 것으로 느낌과 인지 주체 사이의 연결성을 강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메타인지의 활용입니다. 메타인지란 내가 인지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인지력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그 답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대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츠와나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 대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나의 지식 전체에 대해 작동하는 인지력이 메타인지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내가 느끼고 감각하는 것에 대한 인지력 역시 메타인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맞아서 아프면 아프다는 느낌이 있고 아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또 다른 인지 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 체험을 다른 차원에서 조망하여 인지하는 인지 주체를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조망하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단계 환경 챙김에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조망하여 바라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메타인지를 기르는 기초 훈련이 됩니다. 외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면과 신체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메타인지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메타인지가 길러지게 되면 자신의 경험과 체험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되며 그저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 기능의 잡음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일부라는 착각을 합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로 판단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 자신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감정이나 느낌, 생각들도 뇌의 기능의 잡음일 뿐이므로 그것을 메타적으로 인지하고 수용적으로 자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탈자동화입니다. 이 역시 메타인지 활용의 연장선에 속하는 것으로 지각, 인지, 반응의 연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지각, 그것을 인지하여 체험한 뒤 인지, 그에 따른 대처, 반응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 것을 보면 지각, 그것에 따른 과거에 좋았던 경험이나 체험이 되살아나고 인지, 별다른 의식적 개입 없이 그 과자를 먹게 됩니다. 반응, 이 연속적이고 자동적인 반응들을 메타적으로 인지하여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연쇄적인 자동화 반응을 끊어낼 수 있게 되면 외부 사건에 의한 본능적 반응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태행의 빈도 자체가 줄어드는 것으로 자아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탈융합파입니다.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내 과거의 체험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한 반응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일은 내 체험이나 경험과는 무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그러므로 당연히 과거와 동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는 심리적 융합 작용으로 인해 맹렬하게 분노하거나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와는 무관하며 실제로 내가 생각하거나 느끼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은 나의 뇌내 망상이 개입했음을 이해하여 융합파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제대로 확보하면서 훈련을 나아간다면 자기 자신의 자아를 매우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힐링의 대상이 아닌 훈련의 대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보살피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실존적 공허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망상일 뿐이며 마음은 치유의 대상이 아니며 절대로 치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마음 치유 프로그램들이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훼손을 통해 주술적 사유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훈련이라 함은 내면이 되었건 외부의 사건이 되었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나의 태도와 반응을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로 잠을 깨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짜증이 몰려오며 윗집에 욕을 하곤 합니다. 아니면 분노를 억누르며 다시 잠을 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자려고 누운 것과 윗집에서 쿵쿵거린 것은 그저 일어난 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자체를 어찌할 수는 없으며 이것을 어찌하려는 것은 통제 욕구에 의해 일어난 주술적 사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내가 보인 행동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욕을 했거나 감정을 억눌렀거나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내가 선택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었다면 나의 마음은 아직 제대로 훈련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사건과 그에 대한 반응을 따로따로 떼어서 인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다면 훈련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자아란 외부와 내부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현상에 대해 그저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을 떼어내고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개입할 수 있는 자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